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고공행진, 전기차 시장 둔화로 나타내봤습니다. 수출 효자 자동차가 10달 만에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기저효과와 고금리 여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의 둔화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역성장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주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면서 금리 동결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금이 성장주를 담을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주 다시 시원하게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저희가 반년 가까이 그 자동차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봤었는데, 게다가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잘 나오는 상황에서 왜 현대차만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가?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방송이 아닐 때도 좀 주변 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간의 이 낙폭을 요즘 들어서 확실하게 좀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일 연구위원과 함께 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상승 흐름 확실히 타고 있는 것 같아요. 3일 연속해서 한 6%, 7% 상승한 것 같거든요. 네. 이 흐름 계속 좀 이어갈 것이라고 보세요. 요즘 자동차주 흐름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흐름이 좋아졌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일단은 자동차 업종 실적이 굉장히 좋고 밸류에이션이 싼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뭐 그 와중에 이제 주가가 왜 안 갔었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첫 번째로는 워낙 이제 경쟁자들이 많았었죠. 뭐 성장주들,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쟁쟁한 경쟁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쏠리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금리 상승 부분 같은 경우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대표적으로 할부로 이제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하시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한 국면에서는 상당히 또 구입 여력들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또 성장주 중에서 많이 또 실적을 미스한 경우도 많았었기 때문에 뭐 현대차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실적들이 더 돋보이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테슬라도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좀 뭐랄까요?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또 이렇게 약간 덧붙이면서 250달러가 넘어갔던 주식이 한 195달러, 6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현대차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별로 거기에 반해서 올라가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현기차 주가만 왜 이럽니까? 아니면 배당도 많이 주는데 좀 이런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주식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주, 그러니까 뭐 배당이나 당장의 수익성은 좀 낮더라도 앞으로 미래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일이 굉장히 높은 데 반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올해 주가가 너무 못 갔죠. 그러니까요. 뭐 현대기아차 밸류에이션 지금 뭐 3배 정도, 뭐 PER 3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과거에 뭐 못해도 5배, 6배 정도 봤었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너무 이전 저평가를 받고 있고 뭐 내년도 경기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의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좀 과대평가해서 주가가 내려 눌려져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뭐 테슬라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뭐 되지는 않는 걸 알고 있지만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좀 자율주행 회사다라고 좀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현대차는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면서 차는 덜 사는 것 같아요.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야라고 해서 약간 뜨거워하면서 좀 현대차, 뭐 이 자동차 관련주는 좀 피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금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과거 좀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자동차는 좀 피해야 되겠다. 들사죠. 좀 이런 쪽으로 투자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이제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기도 전부터 이제 주가가 좀 미리 반영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또 이제 자동차 쪽으로 또 수급이 또 들어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오늘의 자리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좀 상승을 3일 정도 이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주 좀 연말에 산타랠리지 그다음 내년 초까지 좀 상승 국면으로 좀 계속 갈까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연말까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주주 환원 정책들, 그러니까 뭐 배당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그렇죠.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보다도 실적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이제 또 주주 환원책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주가 상승 흐름세를 계속해서 좀 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년도 실적이 또 중요하겠죠. 내년도 이제 자동차 시장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건데 지금 하반기 들어오면서 너무 우려가 많이 크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도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컸었는데 이제는 그게 또 완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뭐 내년도 초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도 계속 좀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도 그 기능 저도 현대차 타거든요. 그 반자율주행 기술들을 잘 이용하고 있어요.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 약간 고속화도로에서는 반자율주행을 쓸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현대가 좀 뭔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율주행 쪽에서도 좀 미래에 대한 자율주행 기대가 좀 쪽을 되기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네. 최근 들어서 속도는 좀 빠르지 않다. 산업 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GM의 크루즈라고 하는 자율주행 유닛이 네. 지금 완전 무인 자율주행을 미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좀 사고가 났습니다. 스톱됐죠. 네. 그 이제 사람을 쳤죠. 네. 사람을 쳐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서 서비스가 완전히 다 중단이 된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FSD 관련해서 초기에 너무 낙관적으로 자율주행에 접근을 했던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인정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 원래는 올해 연초부터 이제 서비스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올해 연말에도 미뤄지면서 내년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레벨 3 이상의 어떤 고난이도 부분 자율주행 기술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난간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어떤 서비스화 이 부분이 지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레벨 3 늦어도 올해 연내 출시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높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이 그냥 마냥 이렇게 빠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네요. 상당히 좀 딜레이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종목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오르면 가장 좀 타격을 받는 회사가 이 렌터카 쪽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자, 롯데렌탈 요즘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중고차 가격이 좀 타격을 입기 때문에 네네. 사실 렌터카 회사가 뭐 렌탈 서비스를 해서 받아들이는 수익도 있긴 하지만 그 남아있는 차량들의 중고차 가치도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한 중고차 가격이 역할을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사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중고차 렌탈 서비스라는 거를 선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고차를 팔아가지고 수익성이 높게 유지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중고차 가격이 하락을 했었을 때 장기적인 어떤 성장 구도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고차도 렌탈 서비스 함으로써 장기적인 어떤 자산 수익률을 올리려는 좀 이런 사업 구조 전환을 지금 최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소카 지분을 최근에 많이 인수를 했죠. 작년부터 이제 소카 지분 인수를 하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이제 30% 가까이 이제 지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초단기 렌탈이라고 할 수 있는 카쉐어링 서비스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아주 이제는 주가가 강하게 오르기에는 어떤 중고차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 주가는 굉장히 좀
잠잠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모르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장기 렌트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는 돈도 물론 고정금리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잡긴 하지만 지금 만약에 잡으려면은 지금 금리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계약을 하려면. 근데 금리가 또 지금부터는 내년에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서 아무래도 렌탈이나 렌터카나 리스나 이런 쪽은 약간 좀 꺼려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금리가 오르면은 모든 소비가 다 위축이 될 수밖에 맞죠. 없기 때문에 예. 특히 뭐 자동차는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의 대표적인 회사죠. K카. 좀 수익성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됐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K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은 중고차를 매입을 해서 상품화를 한 다음에 네.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동차 쪽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매입해서 상품하고 판매를 하고 뭐 여기에서 이제 판매 마진을 보는 비즈니스인데 말씀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고차 시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한 달 정도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중고차 재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중고차 시세 하락에 네. 따른 손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평균 판매 가격도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때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고차 시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에서 좀 마이너스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노력을 했죠. 이제 수익 구조도 이제 많이 개선을 하고 네. 비용 절감 노력도 하면서 3분기 실적은 기대치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젠 탑라인에서 거래 대수 자체는 좀 많이 이제는 증가를 하지 않으면서 상당히 좀 잠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매각 이슈가 있죠. 네. 지금 PE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VC 쪽에서 어떤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지금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상승 모멘텀을 가져가려면은 그 매각 이슈도 다시 한번 좀 점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고차 시세도 이제 중요한 어떤 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금리가 오르면서 중고차 타격받았죠. 매각할 때 VC 도움 받아야 되는데 VC 쪽까지 돈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사실 벤처 투자를 지금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사실 꿈을 먹는 기업에 투자를 잘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자금이 좀 많이 말랐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근데 이게 또 역으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자동차 업종 주가 플러스로 돌아선 거에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내년도에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들이 가장 높은 시점 그리고 아. 지금부터는 우려가 완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흐름을 결국에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 지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네요. 주가의 가격 면에서만 따져본다면. 그렇죠. 가격은 네.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우려 해소 후 주가 상승 네. 뭐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현대차에서 중고차 거래 공식적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네. 이런 회사는 엄청나게 큰 타격받지 않습니까? 중고차 거래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요? 일단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에서 중고차를 이 거래를 시작을 했었을 때 네네네. 시장 파급력이 정말로 그렇게 클 것인가? 아, 이게 일단은 중고차 가격이 클것 상당히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네. 약간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영향이 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거의 신차급 중고차들을 이제 주로 매매를 하는데 가격도 이제는 거의 신차급으로 나와서 네네. 그래서 이제 비슷한 차종이라고 하면은 다른 채널에서 매입하는 것 대비해서 뭐 가격이 좀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결국 좀 가격 경쟁이 있어야 된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느 이제 정도 현대기아차가 뭐 네. 대기업이고 하니까 네네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선 시장에 진입을 했었으면은 엄청난 좀 파급력이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가격 파괴 뭐 이런 분위기 좀 아니라서 뭐 지금 시장 점유율 변화는 크게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기대를 하는 거는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진입을 하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제는 중고차 시장이 원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맞아요. 대기업들이 못 들어갔었던 네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업화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랑 연계해서 이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약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세 중고차 시장에서 기업화된 시장으로 변화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 변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 중고 거래가 허가가 난 거는 이제 뭐랄까요? 좋은 거래. 하도 이제 중고차에서 문제가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게 공정 거래를 위해서 현대차가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흘러갈지 가격 경쟁력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넥센 타이어 한번 볼까요? 넥센 타이어. 갑자기 타이어 쪽이 좀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때요?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사실은 지금 타이어들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국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타이어 거래 물량이 뭐 판매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데 네.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이유는 지금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 2분기 때 유가가 피크를 찍고 원자재 가격들이 다 피크를 찍었었고 올해 이제 2분기까지 계속해서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타이어 업체들의 투입 원가가 내려가면서 수익성들이 대폭 개선이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게 있군요. 그러면. 그렇죠. 뭐 이제는 투입 원가의 차이에 의한 부분이고요. 이제 뭐 4분기나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낮은 원가 수준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3분기 때 일시적으로 유가가 좀 치솟기는 했었지만 다시 네네. 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입 원가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 그리고 넥센타이어는 지금 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증설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 공장 2차, 3차 증설이 들어가고요. 네. 2028년도부터는 미국 신공장까지도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는 증설이 있다라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전체적으로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 나가봤습니다. 과연 현대차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이번 달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네, 이분께 졸탄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생방송으로 저녁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